등기 필증하고는 의무자 쪽, 즉 처분하는 쪽, 등기 필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인감하고는 처분시고 의무자,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여기서 처분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소유권, 처분권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셨으면은 내 거라고, 그거는 초등생, 유치원생이 말하는 거고, 우리 법률 공부하신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는 소유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처분권이라고 말하겠어요. 처분권, 물건에 대한 처분권, 물건의 처분권. 예?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전세권자는 물건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전세권은 권리는 처분할 수 있어요. 물건을 처분할 수 없어도 전세권자는 권리는 처분할 수 있어요. 그 전세권을 양도라든지 또 담보라든지. 그렇지만 소유권자라야 그 부동산을 또 동산을 양도하고 담보하고 할 수 있는 게 팔 수 있고, 이걸 처분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자가 물건의 처분권. 이랬습니까? 네.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도까지 다 한다면 완전한 소유권자고, 그렇지만은 남한테 임대를 했거나 전세 놔버렸다면은 처분권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용 수익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유권이 뭐냐 하면 사용 수익 처분하고 막 하는데, 딱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처분권이에요. 물건의 처분권. 물건의 처분권. 이러면은 누구도 이 제기 뭐예요? 그냥 처분권은 권리 처분권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자, 전세권자하고 소유권자하고 구별 딱 예를 들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감이나 등기 필증 정보가 필요한 거는 처분시고 부동산 소유권을 처분할 때고, 또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그럼 처분한다는 말은 결국은 소유자가 의무자로서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봐요. 1번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는 무조건 인감이 있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제출할 필요 없는 경우 보시면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내 저당권 설정 등기 시, 그러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부기 등기로 저당권 설정할 때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인감이 있어야 돼, 없었대요? 없었대죠. 이 사람들 소유자입니까? 소유권 이외 권리자들입니까? 이외 권리자들이에요. 그게 소유자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의 지위일 때는 무조건 인감이 있어야 된다. 이랬습니까? 이제 고로 3번에 보십시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인이 고주. 그러면 결국 그 위에 X표 되어 있는 거는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일 때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인이 의무자로서의 지위일 때는 원칙은 인감 제출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만약 여러분이 전세권자로서 지상권자로서 그 남의 부동산에 지상권 또 전세권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은행에 담보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담보로. 전세권 담보를 할 수 있잖아요. 지상권도 담보할 수 있고 양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의무자 지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전세권자로서 은행에 담보를, 보증금 7천만 원을 담보로 해서 설정 의무자고, 은행이 채권자로서 저당권 설정 권리자예요. 이때 여러분 인감 제출해야 돼요, 안 했대? 예?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된다 했어요. 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자는 맞는데, 의무자로서의 지위는 맞는데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인감 필요 없어요. 그러나 3번은 뭐 했을 때? 멸실, 필증이 없을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세권 필증이 있으면은 인감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은행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시려고 하는데 필증이 없어요. 필증이 없으면은 결국은 확인 서면 확인 정보를 첨부하셔야 된다 했어요. 법무사나 변호사에. 그러면 그 확인 정보를 첨부하시게 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외적으로. 자, 이제 원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의무자로서의 지위일 때는 인감 첨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3번처럼 동그라미 3번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의무자로서의 지위이면서 필증이 멸실되고 없을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자, 이제 그러면 두 개 해결됐어요. 1번과 3번만 해결되면요 나머지는 개별적인 거예요. 2번은 가등기 맹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그것이죠. 그 가등기 맹인이 단독으로, 이건 단독이죠, 그죠? 거기 단독 써놓으시고 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아파트에 2012년도에 여러분 명의로 가등기 해놓으셨어요. 저 아파트에다가 매매약 가등기 해놓으셨는데 이 가등기를 말소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가서 말소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한테 피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승낙서나 판결서 첨부해야 된다 하면 틀려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서 말소시키면 됩니다. 저는 더 좋아집니다.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인감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요거 예외로. 이때는 이제 말소, 실질적으로 여러분 말소 권리자입니까? 말소 의무자 집입니까? 말소 의무자죠, 여러분이. 말소 사유가 있으니 말소시켜 주시지. 말소 사유도 없는데 말소시켜 줄 분 아니죠. 그러니까 말소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감 필요한 겁니다, 그게. 단독으로 말소 의무자 지위 아닙니까, 여러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하필 특례고죠. 하필 특례. 원래 우리 하필할 때는 소유자가 다르면은 하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필 요건에서 우리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필돼요. 미등기끼리, 기등기끼리 연속돼야 되고, 축적 같아야 되고, 지목 같아야 되고, 리동, 지분 부여직이 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필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공공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사를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하필할 수 있도록 특례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소유자들 인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 하필할 때. 이해됐습니까? 예, 예외. 그 다음에 5번은 자, 분필시. 자, 토지 분필하게 되면은 역시 그 분필되는 토지상에 다른 권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미 분필하기 전에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뭐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상에 권리자들이 있을 때는 그 권리자들의 인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분필할 때. 자, 아까 하필할 때는 그 하필되는 소유자의 인감. 그다음 분필할 때는 분필되는 토지상의 권리자들이 있을 때 그 권리자들의 인감. 그 다음에 6번 해비분할. 자, 우리 상속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형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삼형제들이 부동산 그걸 나눠갈 때는 해비분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갑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는데 땅은 둘째 을, 그 다음에 산이 있는데 산은 셋째 병,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서희가 해비분할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삼형제 사이좋게 나눠가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때 해비분할할 때 이 첫째가 첫째 갑시기가 지 앞으로 등기 이전해 갈 때는 을, 병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인감을 이 사람들 인감 다 붙여야 됩니다. 갑시기가도 붙여야 되고 전원 인감이 필요합니다. 전원. 자, 상속 그거는 그 외에도 뭐 입양 친양자 증명서나 혼인 증명서나 기타 서류가 많이 붙어야 돼요. 일단은 인감은 이때 해비할 때는 인감 붙여야 된다. 근데 만약에 삼형제가 해비가 안 돼, 이거 해비가 안 되면은 뭐로 등기해야 됩니까, 이거? 해비 안 되면은 공유로 등기해야 되죠, 공유로. 여기도 갑을병 이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갑을병 이름 들어가, 여기도 갑을병 이름 들어가. 이때 갑식이 첫째 놈이 자기 지분만, 상속인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를
상속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시험에 자기 집만. 그래서 공동 상속인 중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신청 안 받아줍니다. 이게. 일괄 신청을 받아주지 한 사람 지분만 안 받아준다. 그것도 시험에 또 출제돼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정보 제3자 동의 승낙서. 이때 그 사람들의 인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승낙이나 동의한 사람들의 인감입니다. 자, 그럼 제출할 필요 없는 게는 관공서, 그 다음 공정증서, 전자신청, 단독신청. 네, 그거는 뭐 됐고. 그 다음 접수는 다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날 접수 다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49페이지 제일 밑에 그 별표 넣죠. 법률상 동시 신청을 요하는 경우 그거 별표 새겨 놓으시고, 이 동시에 신청 안 하면은 각하시켜버립니다. 1번에 거기 신탁 등기, 아까 2번에 환매 특약 등기, 3번에 구분 소유 건물 등기 시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 권리가 아니고 표시. 그럼 4번에 비구분 건물에 역시 마찬가지, 표시 변경 등기, 표시입니다. 그 다음 5번 역시 대지권 등기, 그 다음 6번 보란소송 승소에 따른 말소 등기. 예. 자,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는 뭐 형식적 심사고, 그 다음에 흠결보정. 이때 우리 등기관은 흠결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정할 명할 의무는 없다. 그 다음 전자신청, 일부 치하. 거기 제일 그 밑에 한 6째 줄에 보시면 갈로 2번에 일부 치하 가능하다는 점도 그거 별표 넣으시고요. 여러분 민법에서 일부 취소도 할 수 있어 없어요? 가능하죠, 그죠? 일부 치하도 가능하고. 그 다음 252페이지 보정. 예, 고정은 바로 잡는 거죠. 보충해서 바로 잡는데, 아까 우리 신청 당시에 흠결 불일치를 발견하면은 자구정정을 하고 전원 할인을 하면 되겠고, 등기 완료하기 전까지는 뭐 거기 등기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 날까지 고쳐주죠. 보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면은 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해가지고 또 등기 신청할 때 잘못됨이 발견했다 하더라도, 흠결이 있다 하여도 보정을 위한 고지 의무는 없다. 근데 이제 고지 의무나 명령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거는 등기 공무원으로서 어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책임 안 지겠다 이 말이죠. 의무는 없다. 일단 시험에는 뭐 의무는 없다라고 하면 맞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53페이지 등기 신청 각하 별표 3개 하시고요. 보통 우리 소각하, 소치하, 소기각 뭐 이렇게 있는데, 각하는 대통령 각하는 문전박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문전박대고, 그 다음에 기각은 소기각은 이유 없을 때, 이유 없으면은 기각시켜버립니다. 우리 등기 기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 치하는 그 치하는 신청자가 포기하는 거죠. 신청자가 등기를 포기하는 거고, 소치하도 마찬가지. 소치하도 소를 제기한 사람이 포기하는 걸 소치하다. 소를 취한다. 근데 어떤 분은 소치하할 경에 소주에 취하면 하루가 즐겁고 소치하. 저는 중국어 하는 줄 알았어요. 우치평. 우치평은 뭡니까? 또 우정에 취하면 평생 즐겁다. 썰렁한 개그. 소치. 그 학생들, 교수님 아재 개그 하나 더 해줄 수 있어요. 소치하. 그건 좋은 말이에요. 소주 취하면 하루가 즐겁다. 그러면 소를 취하는 거는 신청자가 소를 포기하는 거예요. 등기 취하도 마찬가지. 신청한 사람이 등기를 포기하는 걸 등기 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각하는 아예 접수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접수는 받아줘요. 접수는 받아주는데 소각하도 문전박대란 말은 법원 문전박대가 아니고 판사실 문전박대예요. 여기도 등기관의 문전박대예요. 접수는 제일 앞에 그
그 접수는 다 받아줍니다. 소장도 그렇고 등기도 그렇고 접수는 다 받아줍니다. 접수는 받아주되 검토해보고 소송 요건이 미비하면은, 이거는 요건이 미비할 때, 요건이 안 되면은 소도 그렇고 등기도 그렇고 각하시켜 버립니다. 판사실에도 등기관실에도 못 들어가 보고 쫓겨나는 게 각하예요. 그렇지만은 소기각은 판사실에 들어가 봐요, 못 들어가 봐요? 들어가요. 소장 서류가 판사실에 다 들어가요. 판사가 다 검토해요. 해보고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은 기각이라 합니다. 기각이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각하, 기각, 취하, 이렇게 용어도 좀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신문을 보시든 뭐 뉴스 나오든 뭐 이거는 이런 말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등기 시험에는 이제 거기 각하 사유의 별표 3개 놓으시고요. 그게 1호, 요거는 보통 우리 등기법 제29조에 1, 2, 뭐 몇 조 하면 이건 항이라 그래. 항이라 하고. 그 다음에 1, 2, 뭐 3, 1에는 이걸 호라 그래, 호. 근데 원래는 우리 책에는 이 호에 호. 책에는 동그라미로 해놨지만은 법전에는 1호, 2호. 거기 1호는 사건이 관할 위반, 관할 아닌 경우 조치시고, 2호는 사건이 아닌 경우, 거기 1번과 2호, 1호와 2호. 그러면 1호와 2호인데, 요 1호는 관할 위반이고, 2호는 사건이 아닌 것,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 요 두 개에 대해서만 우리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1호와 2호입니다. 나머지 3호 이하는 이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했다. 근데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만 부합하면은 등기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유효하죠. 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만 부합하면은 등기는 유효해요. 근데 우리 1호처럼 관할이 위반했을 때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무효.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란 말은 제일 밑에, 그 밑에 있네요. 자, 253페이지 제일 밑에. 등기 있는 게 없는 물건 또는 권리. 그 다음에 우리 토지 일부에 저당권 등기. 자, 토지 일부에 저당권 등기 신청 들어오면은 그거 사건이 등기할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 안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 안 돼요. 그렇지만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거이나 임차권 등기 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죠, 그죠? 등기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지분에 공유 지분, 즉 소유권 일부인 공유 지분에다가 용익물권, 임차권 등기 신청은요 수리해줘야 돼요. 각하예요. 예? 공유 지분에다가 임차권 등기 신청이 들어왔어요. 등기관은 수리해줘야 됩니까, 각하시켜야 됩니까? 각하. 왜냐하면 소유권 일부인 지분에는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지만은 용익권 등기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시험에 출제할 때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내요. 그러나놓고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넣어놓고 틀린 질문으로 출제하게 됩니다. 꼭 좀 대비하시고요. 자, 나머지 254페이지 3목 이하는, 자, 권한 없는 자, 방문 신청 당시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아까 대리인 출석 안 했단 말은 필증이 없을 때죠, 그죠? 필증이 없으면 출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출석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서류를 제출 안 했다, 정보 제공 안 했다. 그 다음 255페이지 6번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하고 일치 안 한다. 전부 뭐 불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세금 안 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총 11가지입니다. 그 다음 256페이지 뭐 각하 결정 쭉 넘어가시죠. 그 다음 등기 실형 완료 후에
그 다음에 258페이지는 뭐 갑구에 표제부에 이런 것들은 기재할 거는 다 앞에서. 항상 우리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권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 그리고 이 표제부에는 변경 등기를 할 때 당사자가 신청해야 됩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단독이고. 부기 등기로 해야 됩니까? 주등기로 해야 됩니까? 주등기. 그래서 표제부는 사실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분필, 합필, 증축, 개축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일부 멸실이라든지 이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를 하더라도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주등기, 독립등기로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해야 돼요, 안 했대요? 접수번호 기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뭐 생각할 필요는 뭐 있어요?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X 알겠죠? 표제부에 접수번호 X. 왜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기록 안 합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접수번호를 기록하는 이유는 권리의 순위를 따지기 위해서인데, 같은 구끼리입니까? 서로 다른 구끼리입니까? 아니죠. 서로 다른 구, 별구. 같은 구에 있는 권리들은 순위 번호 이하잖아요. 같은 구에 있는 것. 즉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같은 구에 있기 때문에 등기 순위 번호 보고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위하고 부기 등기 사과는 그 선후에 이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렇지만 갑구에 있는 소유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하고 을구에 있는 저당권하고는 각각의 접수 번호를 봐야 됩니다. 왜? 소유권에 관한 담보가등기는 갑구에 되어 있는 거예요. 담보, 맹담보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당권도 담보인데 그건 을구에 등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하고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 것인지를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접수번호를 봐야 돼요. 이때 접수번호는 매년 새롭게 부여합니다. 매년도 새로 시작한다. 이랬습니까? 예, 꼭 좀. 그 다음에 이제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됐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 망무시, 전자신청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등기 필증 정보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62페이지 보시죠. 자, 262페이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고 별표 새겨 놓으시고요. 자,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등기필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거 별표 새겨 놓으시고 1번. 그만 여러분이 권리자가 직접 신청하셨거나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겼다면은 등기 필증이 나옵니까? 등기필 완료 통지서 나옵니까? 필증이 나오잖아. 통지서 안 보내줍니다. 그죠? 예, 여러분 직접 신청하시면 통지서, 등기 필증이 바로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 이제 완료 통지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거기 권리자가 신청했을 때, 또 원하지 않았을 때, 또 국가나 지방단체가 권리자일 때, 전자 신청했을 때, 또 방문 신청했을 때, 그 다음 승소한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완료 통지서만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을 때 등등 등기필 정보를 발행할 필요 요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됐고, 그 대신에 완료 통지서를 3번에 거기 완료 통지서를 권리자들한테 보내줍니다. 따라서 다음 263페이지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면은 등기 필증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완료 통지서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 263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열린 갈로 2번에 완료 통지서를 받을 사람들, 자, 완료 통지서를 받는 사람들을 거기 서술해 놨습니다. 1번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의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직접 신청하셨거나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셨다면은 완료 통지서를 받습니까? 등기 필 정보를 제공받습니까? 필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통지서 정보를 받게 되고, 그렇지만은
의무자인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인이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대위. 그 다음 3번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 그 다음 4번에 거기 오시면은 자, 등기 필정보에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서에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확인 서면 그 등기 신청이 있어서 의무자 거기. 그 다음 관공서가 촉탁했을 때 이건 전부 다 완료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권리자가 직접 신청 안 했을 때는 권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 안 했을 때는 다 다른 사람들이 등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완료했습니다라는 통지서만 보내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랬죠? 등기 필증이 제공된 게 아니고 따라서 그 통지서가 필증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 및 완료 통지서 양식은 거기 참고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넘어가서 267페이지입니다. 표시. 자, 표시는 뭐 넘어가죠. 쭉쭉 표시 관한 사항은 표제부에 하고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주등기로 하며 뭐 쭉 한번 거는 됐고 하필, 분필, 멸실 뭐 이런 것은 뭐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275페이지는 소유권 보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이 합니까? 보존 등기 없이도 합니까? 없이도. 보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우리 신축 소유권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건물 완성 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보존 등기 하는 거는 처분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죠. 276페이지. 자, 276페이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시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시 이때는 등기관이 그 당의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일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네모안에 세무서장이 만약에 세금 그 납세 미납세자에게 부동산 처분을 하기 위하여 등기를 할 때는 그 촉탁 등기로 거기 보존 등기도 촉탁 세무서장이 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간로안에 네모안에 보시죠.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는 소유권의 보존 등기를 촉탁한 후에 압류 등기도 촉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직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아까 다른 체납, 그게 다른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 들어왔을 때는 그 당의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지만은 세무서장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에 대한 압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했습니까? 촉탁으로 했습니까? 촉탁. 예, 세무 미납세자에 대한 부동산의 보존 등기는 촉탁으로 하는 게지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거 별표 놓으시고. 그래서 다른 거는 우리 처분 제한 등기 들어오면은 법원에서 판사들이나 시군구청에서 촉탁 등기 들어오면은 이것들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렇지만 세무서장이 세금 미납자에 대한 그 강제로 처분하기 위해서 촉탁이 들어왔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 등기도 촉탁으로 해야 된다. 보존 등기도 촉탁, 압류 등기도 촉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 지분. 예, 공유 지분은 뭐 거기 우리 소유권 일부. 자, 소유권 일부 이전할 때 소유권 일부 이전, 이거는 소유권 일부라면 지분인데 만약에 갑시기에 4분의 3 중 2분의 1 이전. 자, 갑의 지분 4분의 3 중 2분의 1 이전 이렇게 한다면 얼마 됩니까? 이게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은 8분의 3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기출문제에 좀 그 해설이 좀 잘못됐던데 이걸 고쳐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제일 뒤에 보시면은 410페이지. 자, 제일 뒷면에 410페이지 22번 봐요. 저 뒤에 410페이지 22번 문제에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거기 문제가 출제됐는데, 해설 4번에 갑구 순위 번호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 지분 4분의 3 중 절반 하면 2분의 1이죠.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란에 2번 A 지분 4분의 3의 3 중 일부인 2분의 1 이전으로 기록한다. 근데 그 해설해 보시죠. 갑구 순위 번호에 2번에 기록된 A의 공유 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하는 경우 4분의 3의 절반은 8분의 6이 된다 이래 되는데, 그거 X표 하기 바랍니다. 8분의 6이 아니고 8분의 3으로 고치기 바랍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8분의 3으로 기록해야 돼요. 거기다가 등기 기록에다가. 그래서 4번은 본문이 4번 틀렸고 해설도 거기 잘못됐으니까 8분의 3이 아니고 4분의 3으로 8분의 3으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거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또 이 항 보신 거 21번 또 거기 해설에 3번, 자, 해설 3번 또 그것도 X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설정자, 그게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이래 되는데 설정자로 써놓죠. 설정자를 의무자라고, 저당권자를 권리자로, 설정자를 의무자로, 그 다음 저당권자를 권리자로 해서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21번에 3번 해설도 거기에 X표 하시고 틀렸으니까 수정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죠. 나머지 뭐 등기 첨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뭐 일부 이전 됐고, 금인계약 그리고 금인 절차, 금인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284페이지 보시죠. 자, 284페이지 우리 금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할 때는 원칙은 금인을 받아야 돼요.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이때는 원인 증서에 금인을 요한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할 때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할 때는 금인 받을 필요 없죠. 예? 금인 계약서가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금인을 받아야 돼요. 금인 계약서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263페이지 부동산 투기나 탈세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거기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에다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 동장에 금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다가 제출해야 된다. 그 별표 딱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이때 우리 금인을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금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럼 틀렸죠. 자, 4번에 그 별표 넣으시고, 판결에 의해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동간 조서, 아까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서는 아니고요. 자, 이 조서의 인락조서 얘도 금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꼭 별표 넣으시고, 이 시험에 자주 내니까 꼭 대변 넣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금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 하면은, 자, 단 허가서, 그 다음에 신고서,
신고서 이것을 제출해서 첨부시는 거민을 생략한다. 거민을 생략한다. 그러니까 각종 뭐 토지거래 허가서니 부동산 거래 신고서니 이런 걸 첨부했을 때는 거민을 생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 상속 통과. 자, 그 다음에 269페이지 289페이지 유증. 근데 유증은 여러분 법률 행위로서 상속은 법률에 규정이 한 것이니까 등기 안 해도 되고, 근데 유증은 법률 행위예요. 유증은 법률 행위인데 상대방 있는입니까 없는입니까? 없는이죠. 없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한테 유언으로 재산을 주시겠다 유언장에 작성했을 때 이미 의사표시로 허를 발사하기 때문에 도달시킬 필요 없죠. 도달해야 되는 경우는 있는 단독행위를 하고, 도달 필요 없는 경우는 없는 단독행위를 합니다. 근데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은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입니까? 당사자 신청입니까? 거기 주야 당사자 공동 신청 그거 별표 넣으시고, 자칫하면은 유증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고 해서 수증자가 단독 신청한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독 신청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유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지만은 수증자가 권리자가 되고 유언 집행자나 그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거 함정 됐습니다. 나머지 별 필요 없어요. 첨부 정보 이런 건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291페이지 진정명의 회복. 자, 진정명의 회복은 언제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동산을 허위 사기 위조 변전 등기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서 부동산이, 그러면 사기꾼이 여러분의 부동산을 사기꾼이 등기 매매한 적도 없는데 매매한 것으로 등기 이전해 가지고 이미 한 5명이 등기 전전 넘어갔어요. 이때 5번째 돼 있는 사람 앞으로 등기되어 있을 때 원칙은 그는 상대적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입니까? 제 5번째 등기해 간 사람이 선이고 과실이 없었다면은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5번째 해간다.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예? 사기꾼들이, 법무사 변호사 전부 사기꾼들이 짜고 매매로 등기 다 넘겨갔어요. 지금 등기 떼보기는 이미 5번째 넘어가 있었어요. 소유자 바뀐 게. 이때 최후의 소유자 5번째 그 사람 앞으로 등기되는 거 말소시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절대 무효잖아요. 절대 무효. 왜? 등기에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이고 과실 없이 등기해 갔다 하더라도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말소당합니다. 단 그 사람들이 이미 점유하고 선이고 과실 없이 점유하고 등기한 지가 10년이 되어버렸다면, 모두 합쳐가 10년이 되어버렸다면, 이때는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되어 버렸다면 여러분 말소 요구 못합니다. 그렇지만 소유자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등기부 취득서가 완성되지 않은 한은 그 사람들이 선이고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전부 절대 무효로서 말소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부 다 빨간 줄 다 끄야 될 거 아닙니까? 5명. 그렇게 해서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 소유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빨간 줄 다 끊지 말고 바로 5번째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 소유에서 여러분 소유로 이전 등기해도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게 대은 판례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일단 농지 취득 자격이나 토지거래 허가서라든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거민계약서니 토지거래 허가서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니 필요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시 이때는 각종 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시험에 테스트합니다. 사고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수용. 예, 수용은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중에 295페이지의 도표에서 주의 직권 말소 대상 아닌 것만 거기 니을에 아까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 그래서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만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소유권 이전 또 수용 후의 소유권 이전은 다 직권 말소 시키는 게 원칙이다. 단 수용 전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상속 이전 등기 해놓은 거는 직권 말소 못 시킨다는 것, 그것만. 그리고 수용 이전의 소유권 이전 등기들은 놔둬야 됩니다. 예? 수용 이전에 소유권 보존부터 해가지고 수용되기 이전까지 이전 등기들은 다 놔둬야 돼요. 수용된 이후에 이전 등기들은 직권 말소시킨다. 그리고 또 수용 후 상속 개시, 수용 후에 상속 개시로 인한 상속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시킵니까? 못 시킵니까? 시킨다. 예, 그는 보상금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재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만 됐어.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변경, 그 다음 환매특약 등기도, 우리 환매특약 등기는 아까 말씀드린 303페이지에 그 예시가 있으니까 그 환매특약 등기에 부기 등기로 돼 있고, 이때 소유권 이전하고 주등기 4번 말소다. 주등기 말소 됐고, 그리고 아까 우리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를 할 때 두 가지, 302페이지 보시죠. 302페이지 도표에 거기 3번에 별표 놓으시고 환매권 불행사, 환매권 행사 이래야 되는데, 환매권 불행사일 때는 직권 말소입니까? 당사자 신청입니까? 환매권 불행사 공동 신청해 놨잖아요, 그죠? 환매권 불행사했단 말은 중간에 소멸됐단 말이에요.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서 환매 계약이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땐 당사자 말소 신청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반면에 환매권 행사 두 번째 칸에 환매권 행사란 말은 몇 년 후입니까? 5년 후. 5년 후. 자, 환매권 행사 시는 신청입니까? 직권입니까? 직권. 됐습니까? 이게 시험에 자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시킬 때는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서 말소시키는 경우와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해서 말소시키는 경우는 중간에 환매 계약이 깨졌을 때예요. 취소라든지 해제라든지 무효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말소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당사자 신청해야 돼요. 그런 반면에 환매권 행사란 말은 5년 후에 이제 다시 소유권을 되찾아갈 때입니다.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시킨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환매권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로 한다는 점. 됐죠? 예, 됐고요. 그 다음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 304페이지. 신탁 행위. 자, 304페이지입니다. 신탁 행위 하는 말 찾았습니까? 종류에. 예. 신탁 행위와 신탁은 단독입니까? 당사자입니까? 당사자. 여러분이 유라에 있는 아파트를 외국 이민 가시면서 저 앞으로 신탁으로 넘겨놓으실 때, 이때는 신탁법입니다. 민법상은 허용하지 않아요. 신탁법이나 업법에 하여 저 앞으로 등기전하실 때는 여러분이 의무자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권리자를 안에 이름 들어가야 됩니다. 당사자 신청입니다. 됐죠? 그 다음 미국 가셔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유라동에 있는 거 팔아가 세종시에 아파트 사놔라 처분해가지고,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권 저 앞으로 넘길 때는 일괄 신청해야 돼요. 매매와 신탁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고 신청서도 일괄 신청서 작성합니다. 이때 제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신청합니다. 매매에 대한 이전 등기 신청은 당사자 신청해야 되겠죠. 세종시에 있는 매도자가 의무자가 될 것이고, 제가 수탁자가 권리자로 당사자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신청서에는 제가 단독으로 여러분의 소유자임을 신청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안 하면은 여러분 위탁자 또는 수익자 제3자가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상권. 자, 지상권 등기는 308페이지 보죠. 자, 지상권은 토지 일부든 전부든 가능하고, 그 대신에 우리 일부의 지상권 설정할 때는 도면이 첨부돼야 돼요, 안 됐대요?
예, 일부. 지적도 첨부해야 돼요. 그 30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죠. 308페이지 제일 밑에 6번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설정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는 지적도를 첨부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전부일 때도 지적도 첨부해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예? 분명히 일부라 했어요. 제가 시험에 함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도표에 보시면은 필요적 기록사항에 보시면은, 자, 도표에 필요적 기록사항에 보시면은 목적 동그라미, 범위 동그라미 치시고요. 목적 범위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나 임의적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분지상권 우측에 구분지상권. 이 구분지상권은 일부일 때 지적도 첨부해야 돼, 안 했대요? 구분지상권.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지하공간이나 지상공간을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구분지상권 도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는 그냥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 지하 몇 미터에서 몇 미터까지라고 그 표시만 해놓지, 기록만 해놓지 도면이 없습니다. 아직 입체 지적 아니거든.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지. 고로 여기는 지적도 첨부한다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거기 신청정보, 첨부정보 거기 참고로 거기에 지적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 지역권. 자, 지역권은 우리 요역지, 승역지, 승역 됐고, 그 다음 311페이지에 거기 목적은 인수, 통행, 관망, 일조도 써놓으면 좋겠죠. 일조권. 자, 신청정보 해가지고 311페이지. 근데 보통 일조권은 침해 받으면은 불법행위 성립해야 하네요. 여러분 집, 제가 빌딩 올려가지고 여러분 집에 햇빛이 하루 몇 시간 안 들어가면은 불법행위 성립합니다. 일조권은. 그러니까 일조권에 대해서는 굳이 지역권 취득할 필요 있어, 없어요? 우리 집에 햇빛, 물론 하루 종일 햇빛 쬐시려고 저보고 건물 좀 높이 올리지 말아 달라, 그 대신에 하루 1년에 얼마 줄게, 그거는 가능은 합니다. 근데 굳이 돈 주시게 하면서 햇빛 한 시간 덜 들어온다고 그걸 지역권 설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법률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건물 올릴 수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조망권은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망권은. 예. 그래서 약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목적 범위 동그라미, 또 일부일 때는 항상 지적도 돼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 자, 전세권에서는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314페이지 보시죠. 자, 314페이지 전세권에서는 출제한 때 우리 이미 앞에서 전세보증금 말씀드렸고, 그 필요적 기록사항에 보시면은 범위, 근데 목적이 있어, 없어요? 목적. 아까 우리 지상권하고 지역권에서는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신청 정보였잖아요. 근데 전세권에서는 목적이 필요적 신청 정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 별표 딱 해놓으시고 거기 시험에 대변해야 돼요. 전세권에서는 목적이 필요적 신청 정보 아닙니다. 목적이 꼭 범위 꼭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약정이니 첨부정보, 이전 문제, 변경, 임차권 등기. 자, 그리고 여러분 임차권 관한 등기에서 보시면은 우리 등기에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임차권 등기하고, 자, 임차권 설정 등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임차권 설정 등기하고 그냥 임차권 등기하고, 자, 설정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떻게 달라요? 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입주시, 요거 임차권 등기는 만료시이고, 요거는 보증금 못 받은 경우, 보증금 못 받았다. 그래, 만료는 됐는데 보증금 못 받았다.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임차인이 합니다. 임차인이 시군 법원에다가 판사한테 신청하면은, 임차인이 신청하면은 법원 판사는
등기관에게, 등기소, 등기관에게 임차권 등기를 촉탁으로 합니다. 이 촉탁 등기래요. 요거는 입주시는 당사자 신청이에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임차권 설정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하고는 이렇게, 그럼 임차권 설정이란 말은 입주할 때 임대인이 의무자로서, 임차인이 권리자로서 당사자 신청해서 수리하는 경우를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임차권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라고 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입주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만료됐을 때 보증금 못 받은 경우에 점유 떠나버리면은 대항력이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점유 떠나는 그 전에 세입자가 임차권 있음을 소명 자료를 지방법원 판사한테 제출하면은 지방법원 판사가 관할 등기소에다가 촉탁 등기로 하게 됩니다. 자, 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임차권 등기는 신청해서 합니까? 촉탁으로 이루어집니까?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해야 돼요.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저당권 등기라든지 뭐 이건 넘어가서 할게요. 저당권 민법에서 다 공부하셔야 돼요. 공근저당. 그 대신에 우리 근저당은 326페이지 보시죠. 326페이지의 근저당권 등기는 일반 저당하고 차이점은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셨지만 근저당은 최고 한도를 등기해 놓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자, 0이 되더라도 0이 되거나 다른 권리자에게 이전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 하죠? 부종성의 완화. 부종성의 완화라 써놓죠. 부종성 공부했죠?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면 담보물건도 발생하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소멸하는 게 부종성이에요. 채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면 등기도 부기등기로 이전해 줘야 돼요. 이게 수반성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고 일부 남아있을 때는 일부에만 저당효력이 미칩니까? 전부에 미칩니까? 전부에, 목적물 전부에 미치는 걸 불가분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세 가지가 모든 담보물건의 공통된 성질이에요. 그렇지만 유치권은 이런 물상대성은 없어요. 다른 담보는 물상대성도 있는데 유치권은 물상대에서는 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그런 또 담보에. 자, 이제 근저당은 뭐 됐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이라든지 뭐 나머지는 등기 넘어가시면 돼요.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뭐 쭉 해서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오히려 이제 말소 회복 등기에서 이제 우리 344페이지 보시죠. 344페이지 말소 회복 등기에서 출제되는 거는 오히려 345페이지 보죠. 345페이지 보시면은 열린 갈로 4번 그 별표 3개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그 위에 3번 또 동그라미 치시죠. 열린 갈로 3번에 전부 말소 회복과 일부가 있는데요. 전부에는 주등기 써놓죠.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로 하게 됩니다.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 그거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열린 갈로 4번은 우리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시기는 말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회복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느냐. 회복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그것만 좀 줄치시고요. 자, 이해관계에 해당되나 안 되나 그 판단 시기는 회복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이 있습니다. 이때 1번에 전세권이 있었어요. 이때 전세권자인 을식이가 있었고 이 부동산은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자로서 설정자다. 그 다음 2번에 저당권이 A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 3번에 또 담보가 하나 잡혀 있는데 B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었고, 자, 이렇게 등기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해볼까요?
2여 1. 2여 1 권리질권. 권리질권 B. 그 다음에 3번에 뭐 저당권 C. 그 다음에 또 1호 1 저당권 D. 1호 1 저당권 D. 만약에 2번 저당권, 요게 선순위죠. 2번 요걸 말소, 부당 말소. 말소시켜서는 안 돼. 부당 말소시켰다. 자, 물론 말소 등기는 주등기로 해요. 2번 이거 줄 끄이고 이 밑에 4번 해가지고 뭐 말소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4번 해가지고 뭐 2번 말소 이렇게 등기로 나타나요. 자, 이게 정당하게 갑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고 A하고 이제 신청해가지고 말소되면 문제 안 되는데 갑 저놈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이걸 말소시켜 버린 거예요. 부적법하게. 원래는 대출금을 갚아야 말소해야 되는데 돈 또 안 갖고 말소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말소, 만약에 그 가장 말소 같으면은, 이게 가장 말소 같으면은 회복 등기 안 해줘요. 이거 당사자 신청한 거는 회복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걸 부당하게 말소시켰어요. 이걸 부당하게 말소시켰을 때, 자, 말소시킬 당시로 봤을 때는 후순위 저당권자 C는 이해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C. 말소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자, 이미 C은행이 갑식이한테 대출해 줄 때는 을 전세 보증금하고 저당권 대출 금액하고 권리질권 이거 있는 거 보고 대출해 준 거예요. 이게 C금융기관은. 이랬습니까? 말소 당시를 봤을 때는 이거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거 그만 시험에 꼭 주의하시기를, 말소할 당시에 앞에 있는 전세권자는 전혀 뭐 덕본 것도 없고 해본 거고 그대로 위치를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 C는 말소 당시를 봤을 때는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소할 당시에는 이미 이거 대출되어 있는 거 보고 대출해 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 말소 회복할 때는 이해관계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순위가 승진됐다가 2번이 회복은 본래 순위대로 회복되거든요. 종전 순위로 회복이 돼요. 2번은 다시 회복돼 버려요. 그럼 순위가 승진됐다가 또 다시 밀려나는 겁니다. 이게. 이때는 이제 말소 회복 당시를 기입했을 때는 저당권자인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시험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고 별표해 놓으시고요. 4번 동그라미 참 동그라미.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고질주죠.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하는 말 줄치죠. 345페이지 4번. 예? 345페이지 중간에 열린 갈로 4번에 동그라미 4. 그거 꼭 별표 넣으시고, 자, 양립할 수 없는 권리다. 이래 돼서 양립할 수 없는 권리. 이게 을구인데요. 순위 번호란과 상란. 1번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을식이. 땅은, 이 땅이 한 필지 있었어요. 이 땅 한 필지에 갑의 땅입니다. 자, 갑의 토지, 을시기에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고, 2번에 저당권이 또 설정되어 있었고, A금융계가 설정되어 있고. 근데 이게 3번 해가지고 1번 말소, 1번 지상권 말소 이렇게 되고, 이거 까만 빨간 줄 꺼 있어요. 근데 이 지상권 말소되어 있는 거 보고 4번에 병식이라는 사람이 다시 지상권 설정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말소 안 되고는 이거 설정 안 해줘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하고 지상권하고는 양립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 지상권을 회복한다. 회복할 때는 1번으로 회복이 돼요. 이 사람이. 이게 부당말소다. 이게 부당말소 됐다면은
이걸 회복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당사자가 신청한 거는 회복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일시 갑식이 요놈이 지상권 병식한테 세놓으려고 부당하게 말소시켜 버렸어요. 이게 자, 부당하게 말소시켰을 때 이걸 회복함에 있어서는 이 병의 지상권은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 예? 아니다. 왜? 양립할 수 없는 권리예요, 이 둘은. 이게 말소의 전제가 될 뿐이지,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말소의 전제가 될 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던 겁니다. 이게 꼭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345페이지에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기업의 지상권 전세권을 회복함에 있어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이 기업은 왜 이해관계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기업. 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때 주등기로 했겠어요? 부기등기로 했겠어요? 부기등기. 거기 저당권자 거기다가 부기등기 써놓죠. 부기등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이거 부당하게 말소되기 전에, 부당 말소되기 전에 이미 담보로 설정했잖아요. 지상권자가 또는 전세권자가 담보로 설정됐는데 주된 등기인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말소되어 버리면은요, 부기 등기도 따라서 말소되어 버려요. 이해됐습니까? 같이 죽어요, 같이. 근데 그게 부당하게 말소되기 때문에 지상권 엄마 등기인 지상권 전세권이 회복이 됐잖아요. 엄마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엄마 등기가 죽었다가 부당하게 죽였으니까 달리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를. 그럼 달리 살려주면은 그 부기 등기된 저당권 새끼 등기도 자식 등기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이 저당권자는. 됐습니까? 그리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오. 니은에 2순위, 후순위 저당권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1순위 저당권자는 관계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2번 저당권이 회복함에 있어서 1순위 전세권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관계 나싱이에요. 2번은 관계 나싱, 관계 없음.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보는 사람도 아니고 덕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니은은. 그 다음에 디귿, 2번 이전 등기를 회복시키며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명의는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말소의 전제가 될 뿐이지, 4번 등기는 말소의 전제가 될 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상권도 마찬가지. 선순위 지상권을 말소 회복함에 있어서 이미 등기 후에 등기된, 이 말소된 후에 설정된 이 지상권도 말소의 전제가 될 뿐이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 꼭 좀 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기 등기는 뭐 다 부기 가등기 뭐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 처분 제한 등기. 이 처분 제한 등기 아까 뭐 많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대신에 가압류는 소유권 다툼입니까? 채권을 확보하게 한 겁니까? 예? 채권이죠, 채권. 여러분 저한테 돈 받을 게 있을 때 채권을 저한테 확보하실 때는 저 부동산 못 팔아먹도록 미리 사전에 가압류 신청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송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랬습니까? 그럼 판결을 받으면은 압류 등기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또 공증을 받았다든지. 그렇지만 판결을 받으시기 이전에는 미리 사전에 소송 제기하시기 이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놓으시고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이제 부동산 제가 못 팔아먹지. 여러분 소송 제기해 놔놓고 그때는 한 발 늦어요. 제가 팔아못 봅니다, 그때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미리 사전에 가압류를 해 놓으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갑구란에다가 주등기로 해놓게 되고 촉탁으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가압류 신청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예? 가압류 신청은 등기소에 갑니까? 법원에 가야 됩니까? 법원에. 가압류 신청은
김명준 교수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는 증서를 가지고 판사한테 가셔야 돼요. 그 다음 판사한테 가시면 판사가 봤을 때 여러분이 돈 받을 거 있음이 심증이 되면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면은 판사가 관할 등기소에다가 김명준이 돈 갚을 거 있는 거 맞네. 그러면 김명준이 부동산에다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 전세 보증금 있다. 그럼 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 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갑구에 합니까? 을구에 합니까? 을구에 하게 되고, 주등기로 합니까? 보기등기로 합니까? 보기등기로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제 처분자는 자, 가처분.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소유권 문제예요. 물론 아까 가압류도 처분자한 등기지만은 그 대신에 가압류는 저한테 돈 받을 거 있으실 때 저 아파트나 전세권에다가 신청하시는 것을 가압류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전세권 다툼, 그 다음에 소유권 다툼이 있을 때는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은 처분자한 등기인 가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소유권 다툼. 예. 자, 이때는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갑구에다가 하시면 되고, 전세권에 대한 가처분은 을구에다가 역시 보기 등기로 하면 됩니다. 예. 시간이 그리고 362페이지 보시죠. 362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자, 362페이지에 가처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찾았습니까? 중간에 가처분 등기 허용 여부 해가지고 4번 거기 동그라미 치시기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으나 되어 있습니까? 인정되지 않으나 가등기의 권리자 자체의 처분 금지라든지 이전 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다. 그거 별표 딱 해놓으시고, 이거 시험에 뭐 가처분 어쩌고 저쩌고, 참 가등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요, 가등기의 가등기라든지 가등기의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의 가등기 금지 가처분, 이런 등기들은 전부 가능하다, 수리해줘야 된다. 단 하나, 가등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신청을 수리해줍니까? 각하합니까? 각하. 꼭 요거 가등기의 가등기 금지 가처분은 수리해줘야 되고, 가등기의 이전 금지 가처분도 수리해줘야 되고, 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시켜야 돼요. 꼭 요거 시험에 대변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 그거 보죠. 자,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소유권이 아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권리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의인을 고주죠. 소유 명의인을 동그라미. 소유 명의인을 의무자로서, 자, 채무자로서 하는 경우는 을구에 합니까? 갑구에 합니까? 갑구. 왜요? 원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즉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권리들을 처분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는 을구에 한다 했잖아요. 그것도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설정을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라든지 지상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라든지 뭐 설정을 위한 청구권, 요걸 소유자를 채무자로 해가지고 의무자로 해가지고 처분 제한 등기를 하려면은 어디에 한단 말이에요? 갑구에 한단 말이에요. 소유 명의인을 의무자로 하잖아요. 이거는 됐습니까? 소유 명의인을 의무자로 하니까 갑구에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이제 의무자가 을구에 있는 권리자들이 의무자일 때는, 가처분의 의무자일 때는, 채무자일 때는 을구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등기였습니까? 부기등기였습니까?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소유 명의인을,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설정을 위한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갑구에다가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부기등기로 합니까? 주등기로 해놔야 되겠습니까?
주등기로. 예. 이제 도사 다 됐습니다. 주등기로. 예, 주등기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쭉 예지권에 관한 등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우리 교재 373페이지 보시죠. 이의 신청. 자, 373페이지 이의 신청은 우리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소극적 부당이 뭐예요? 소극적 부당. 자, 이의 신청인데요. 소극적인 부당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부당하고 있는데, 자, 소극적 부당은 하여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경우, 요걸 소극적 부당하고, 적극적 부당은 하지 말 것을 하는 경우, 요걸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극적 부당은 어떤 것이든 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적극적 부당은 1호하고 2호 위반만 이 신청. 3호 이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됩니다. 소송 다툼. 이 신청 대상이 아니고 소송 다툼. 그래서 1호하고 2호하고 요거의 위반에 대해서만 이 신청 가능하다. 요것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제3자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적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요거 제3자도 요 이 신청 가능하다. 제3자도 이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자, 핵심 포인트만 등기법 제29조 1호와 2호에 위반했을 때만 이 신청 가능하고,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아닌 것. 그래서 1호는 관할 위반.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에 했다. 그러니까 소극적 부당이라는 건 뭐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 신청해가지고 수리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또 증명서를 발급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명서 발급 안 해드리고, 그러면 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이든 각종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이든 해줘 드려야 되는데 안 하면은 모두 다 이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증명서 떼달라고 했는데 안 떼드리고, 또 등기해달라고 했는데 의자 픽 돌리고 자고 있고, 그럼 이 신청하면 되지. 이랬습니까 이제?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가지고 등기 신청할 당시의 이유 가지고 이 신청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가지고도 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당시 등기 신청하실 거나 증명서 발급 요구했을 당시의 이유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 신청하셔야 되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이 신청할 수는 없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적극적 부당은 등기법 제29조인 1호하고 2호에 위반했을 때만 이 신청 대상이 되는 거고, 3호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 신청 대상이 아니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적극적 부당, 소극적 부당 개념을 모르셔가지고 답을 못 찾는 분이 많아요. 이해됐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